이 문장 구문 수업을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녹음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죠? 녹음 상태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1, 2까지 같이 넣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고요. 구문 수업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구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의 이해입니다. 이게 있으려면은 구문에 대한 준비가 바탕이 돼야 되죠.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을 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추론을 해낸다 하더라도, 이 빈칸 추론이잖아요. 추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빈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이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구문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짧은 기간에 도움이 많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도 영어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강좌를 좀 찍어보는 거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따로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문 분석을 하면서 많이 문장 내에서 단어를 보려고 많이 하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뭐죠? 어쨌든 자, 문장의 기본 구조 한번 이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첫 페이지부터 가게 되면은 영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얘네도 주어와 동사, 말하자면은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 주변에다가 무엇인가 더 붙여가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문장이 좀 확장편이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좋을까요? 우리가 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돼도 가장 기본에 대한 틀이 주어 동사예요. 쓰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에다가 여기에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주어 동사의 뒤에다가 주격 보어를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를 2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 목적 보어를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보통은 구성이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기준이 어쨌든 동사라는 친구 뒤부터 이렇게 뭔가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요는 이 동사가 뒤에 어떤 친구가 올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동사에 대한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사에 따라서 뒤에 보어를 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를 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각자의 이 자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품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품사. 기본적으로 주어라던가 그 다음에 보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이런 친구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이 친구들 자리에는 명사라는 친구를 넣을 수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대명사라는 친구도 들어갈 수 있겠죠. 되시죠? 그러면 보어자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 보어라는 친구 자리에는 덧붙여서 하나의 품사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더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바로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친구들이 이 보어 자리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동사라는 친구는 뭐냐? 동사라는 친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좀 간단해지죠. 근데 간단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문장을 끊어가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는 여기에 군더더기가 붙습니다. 군더더기가 붙는 건 여러 가지 수식되어진 어구들이 붙는다는 건데, 예를 들면 명사라는 친구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는 크게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 주어 자리에 명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명사의 수식은 누가 하게 되느냐? 다른 색깔 써볼까요? 명사의 수식은 보통은 우리가 형용사라는 친구로 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라는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형용사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내지는 동사 같은 친구는 누가 또 꾸며줄 수 있게 되냐면, 이 동사 같은 친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친구들에는 또 부사라는 친구가 있게 되죠. 부사라는 친구가
또 이 동사라는 친구 내지는 문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꾸며주게 되는데 이 부사라는 친구의 형태도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겠구나. 여기까지는 부사니까 얘가 이런 정도를 수식해주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사 같은 친구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를 반영을 해주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동사라는 친구는 맨 처음에 수라는 거를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얘가 담당을 하는 거는 태입니다. 주어가 자기가 동작을 스스로 하게 되는 능동인지 아니면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수동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동사가 행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게 시제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시제가 제일 많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 여기에 현재를 쓸 것이냐 과거를 쓸 것이냐 미래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동사가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사와 관련되어진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순서도 딱 이렇습니다. 수, 태, 시. 수, 태, 시의 순서, 시제의 순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문장에 대한 이해를 그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수, 태,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 동사는 수를 보고 태를 보고 시제를 보고 우리가 동사를 좀 파악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하나 중에 우리가 우선은 명사라는 친구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볼게요. 명사라는 친구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명사는 명사만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명사라는 친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사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 형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는 단어라는 거예요. 혼자 오롯이 태어날 때부터 명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단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테이블? 이런 거? 캐럿? 애플?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를 단어로서 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단어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단어가 두 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죠? 이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 두 개로 명사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명사로 바꿔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얘를 만들어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잉글리시라고 썼었어.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라고 넣고 싶은 거야. 그럼 영어 공부하는 것이면 스터디 잉글리시가 돼야 맞잖아. 그치? 그럼 스터디 잉글리시를 넣어야 하는데 얘를 또 다른 단어인 명사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린 단어를 또 외워야 되죠. 가뜩이나 단어 외우는 거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여기다가 또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야? 우리가 영어라는 단어는 알고 있고 영어 공부하다가 스터디 잉글리시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영어 공부하다라고 하는 얘가 동사잖아요. 그치? 그럼 이 동사라는 친구의 덩어리를 바꾸어 보자. 어떻게? 어떠한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앞에 to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뒤에 ing를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study라는 단어만 명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study라는 단어 English 공부하다 때문에 쓰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study English란 이 덩어리가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네가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가 명사가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되죠? 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는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명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사를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명사를 활용을 하는 건데
문장을 활용을 하는 건데 문장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동사에도 어떠한 장치를 해가지고 뭐 동사 앞에 d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명사로 만들어줬다면 이 친구는 문장에다가 어떠한 장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장치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우리가 대시라는 친구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문장이 명사로 바뀌게 돼요. 문장 전체가. 예를 들면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 애기들, 키즈, 아이들이 study English를 쓰고 싶은 거. 영어 공부하다. 이거 있잖아. 그치?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에다가 우리가 뭐를 붙인다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 그러면 여기 앞에다 대시라는 친구를 붙여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아닌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이 돼서 얘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처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이번에는 문장 앞에다가 what이라는 친구를 붙여주는 건데 얘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같으면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 쓸 이유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쓰는 건데 왜 그러냐? 이 친구는 the thing which라는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에서 유래를 한 거거든요. the thing which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를 쓴 거잖아요.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무조건 불완전하게 되죠. 관계대명사 파트는 나중에 또 다를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형태로서 얘를 수식해 주는 것이 원래 관계대명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문장이 꾸며주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명사를 문장이 꾸며주게끔 그러면 얘는 한 단어로 이 what이라는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건 the thing 이라는 말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what 문장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the 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what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명사 하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사처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what에 따른 문장을 하나로 표현해보면은 결국 the thing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의문문이라는 형태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의문문이라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죠.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거는 where, when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의문사가 없다 이런 거는 do you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죠. 보통 같은 경우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들어줬어요. 대시 됐던 what이 됐던. 근데 의문사는 이미 뭔가 형태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더 추가하기보다는 얘를 그냥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장의 앞에 붙여줄 수 있는 도구로 씁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뒤에를 문장의 순서로 써주는 거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원래 주어 동사가 아닌가요? 아니 의문문은 원래 주어 동사가 아니죠. Where do you live? 라고 쓰잖아요. 의문문의 순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Where do you live? 써볼게요. Where do you live라는 단어를 where이라는 친구를 접속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연결해 줄 수 있는 친구로 써주게 되면은 뒤에를 do you가 아닌 you live로 써야 된다는 주어 동사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고급진 말로 간접 의문문이다 라는 걸로 어릴 때 배웠었죠. 그렇죠? 의문사가 없으면 이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의문사가 없어서 만들어준 게 바로 if와 whether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 쓰시면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으니까 얘는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복합 관계 대명사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는
어쨌든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에서 유래를 한 거고 뒤에 ever를 붙이게 됐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whichever, whoever, whomever, whatever 이 정도가 있게 되는데 관계 대명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 불완전한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총 문장으로서 명사의 형태는 지금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명사절 5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이제 중간에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또 전화를 좀 받느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명사절에 8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 설명을 했고 중간중간에 수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주어랑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 그죠?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뒤에 올 수 있는 형태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중간중간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제가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명사에 대한 총 8가지의 변형을 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의 수식은 형용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도 있는데 형용사가 아닌데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명사가 아니었지만 명사를 만들어줬듯이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전명구라는 친구입니다. 전명구라는 친구는 기능이 사실은 형용사만 있진 않아요. 얘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친구로서 영어에만 존재를 하게 되죠.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동반을 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형용사 기능을 할 때도 있고 부사의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 친구들을 찾아보는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기본적인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얘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좀 더 차차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 문장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1번부터 하게 되면 이제 주어 동사를 찾는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읽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치사 부분 내지는 좀 길어지지 않는 부분 이런 동사 앞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아가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가장 종종 발생이 됩니다. 땡. 끝이에요. 그럼 발생이 되어지다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rise로 말이 끝났네? 그 뒤에는 전치사가 나오네? 이제 from 이런 게 전치사거든요. with 이런 친구들이 전치사가 나네. 그럼 얘로 끝나는 거야. 그럼 영어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끝이 난 상황이고 arise 발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발생하다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1형식 동사인데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수동태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고 발생하다의 동사는 arise만 있는 게 아니고 happen도 있고요. occur도 있고 take place도 있죠. 얘가 1형식 동사고 얘네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종종 발생합니다.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긍정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또 붙었어요. with other people. 그래서 이것이 또 앞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수식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라고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with other people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덩어리로 relationship을 꾸며주는 거고 from부터 relationship, 그러니까 문장 전체까지겠죠? 이거는 앞에 있는 이제 발생이 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니 이 친구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게 되긴 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나누는 건 품사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이런 덩어리로 좀 끊어보면은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if라는 게 문장의 앞에 쓰여져 있고요. 지금처럼 쉼표가 찍혀져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까지 먼저 끊어주시면 돼요. 이게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너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면인데 make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석을 한 거고요. make라는 친구는
목적어, 목적 보어를 취하게 되는 대표적인 O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역 동사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의 형태를 적고자 할 때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야 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되다, 이렇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너의 꿈이 실현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죠? 만들기를 원한다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주어 동사 같은 경우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진 문장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시라던가 아니면 뭐 위치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보다시피 두 뒤에 또 목적어가 없으니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 그러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되고 제일 끝에 있는 동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만 하는 첫 번째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인데 또 동사 wake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얘는 투부정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예요. 비투형법의 투부정사는 생략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거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우선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뭔가 동작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꿈이 실현되길 원한다면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이거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글은 그렇습니다. 이 구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고 본 강좌에 들어가기 전에 해석을 먼저 해보고 나서 이제 맞춰보는 것도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또 추천을 드리는 거죠.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 To apologize.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 나오죠. 이렇게 되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또 여기까지 끊어가겠죠? 왜냐면 how라는 게 또 있게 되면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해되면 to apologize sincerely.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로 시작이 되고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98%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먼저 어때?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attentive라는 뭐 집중적으로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listen은 또 혼자 쓰이지 않죠. listen to 무엇을 들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느끼는지. 뭐에 대해서요? What happened? 발생한 것에 대해서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what절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우리가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Not simply assert.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주장하냐면 what we think happened. 이거 we think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거. 어쨌든 얘도 what happened인데 이거 중간에 we think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요. 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생한 것을 단언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란 얘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얘한테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들어보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ing로 문장이 시작이 되고요. give라는 동사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give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2개를 쓸 거예요.
IOTO.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가겠죠? 여행은 줍니다. 당신에게 많은 기회를. 그죠? 어떨 수 있는 기회냐? 이럴 수 있는 기회예요.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 자연환경과. 그러니까 여행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데 자연환경과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가 아니라 동물원이라던가 뭐 동물공원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여행이 주는 거죠.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부분은 이제 5번. 그의 명성인데 어떤 걸로서의 명성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그의 명성은 초월을 하게 된다. 프리시드. 프리라는 게 먼저고 시드가 고거든요. 앞서간 거야. 그를 앞서갔어. 그러니까 명성이 그보다 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죠. 그들의 그 학생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를 뭐 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consider가 O형식 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 목적 보어를 취할 것이고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됩니다. 그를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음악가냐? 그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음악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음악가로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그의 명성이 그를 앞서갔고 학생들이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음악가로 여겼다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make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make도 목적어, 목적 보어를 취하게 되는 오형식 동사. 이제 이런 동사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얘 뒤에는 뭐가 나오겠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politeness, 정중함이라는 것은 당신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지켜줘? be around. around는 주변에 라는 형용사나 부사가 돼요. 얘는 주변에 있다. 주변에 있는 것을 즐기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동사죠. 1번 동사라면 얘가 2번 동사. 그래서 give에도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까 give? 네, 사형식 동사. 그래서 뭐가? 덩어리가 두 개. 당신에게 무엇을 주냐면 enduring edge. 견딜 수 있는 지속적인 우위를 줍니다. edge라는 거는 가장자리의 모서리란 뜻도 있지만 모서리 끝, 정상의 끝, 그래서 우위라는 뜻도 있죠. 이런 사람들보다도 좀 더 지속적인 우위라는 걸 주게 된대요. 어떤 사람? 절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이때 그것은 대명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명사는 걔가 가리키는 내용을 정확하게 찾으셨어야 됩니다. 얘는 정중함이겠죠. 그 정중함을 절대 얻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지속적인 우위를 주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합니다. 너를 주변에 두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들, 정중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너를 항상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중한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요. 공부 못할 수 있는데 이 착한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도덕적인 거는 꼭 지켜야 된다. 비가 와서 어두워졌어요. 어쨌든 갑자기 어두워졌네요. 그런 식의 정중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문장 구조의 기본적 변형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변형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네, 이거를 못 찾는 부분들은 아니고 정말 특수한 도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생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2번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생략이 있고 1번에 들어가면 2번에 1번이 생략이고 2번은 어순의 변화고 3번이 삽입이야. 그러면 생략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 영어는 언어 자체가 경제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도 많이 쓰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했던 게 비슷한 구문을 뒤에 또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냥 그거와 다른 명사만을 반복을 해서 쓰는 거지 그 구문 자체를 또 쓰지는 않는다는 개념이고 어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순서와는 다르게 쓰여졌다는 게 어순의 변화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파트이긴 하죠.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지는 보충을 해주려고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건강이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다. 훌륭한 선물이다. 얘 같은 경우 그래요.
is가 뒤에 생략된 겁니다. 얘도 이렇게 is들이. 건강은 어때? 가장 훌륭한 선물이고 컨텐츠도 만족이라는 것도 엄청 뭐라고 하죠? 엄청 거대한 행복이며 만족이라는 거. 그죠? faithfulness, 진정함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강함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감이라는 건 나한테 가장 큰 안녕을 주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관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문장의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take part in, 참여하다 라는 뜻이죠. 그 동명사죠. 스포츠 수업에 참여하는 거. 스포츠 수업,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should be matter of free choice. 자유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자유선택? 학생들의 자유선택의 문제래요. 비록 그것이 자, although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접속사라는 친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모두 모르는 이 PP 나부랭이가 쓰여진 거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얘가 문장에 주어가 없다. 왜 없겠어? 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 수업 시간이란 얘기,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앞에 생략된 거죠.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is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생략이 된 겁니다. 왜? 비동사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주어가 똑같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것이 분사구문의 가장 큰 이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동사가 또 뜻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생략을 할 수 있어서 PP형만 남게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어쨌든 좌우단간 뭐가 됐든 지금 앞에는 이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에 의해서 장려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를 하는데 이건 어쨌든 학생들의 자유선택의 문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바로 생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순에 대한 변화는 원래 문장의 순서,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에 배웠던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가 아닌 형태로 적혔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가 그렇습니다. How to use your brain efficiently, positively라고 적어놓고서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왜요? 뭐가 이상해요?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얘는 뭐야? 꾸며줬네요. 그럼 또 동사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얘를 꾸며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꾸며줬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뒤에 그럼 얘는 명사 하나로 how to use our brain으로 끝나는 그냥 명사 덩어리 하나인 거야. 문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얘는 이 런에 대한 목적어가 있었는데 그 목적어를 앞으로 빼준 겁니다. 빼준 이유는 간단해요. 강조를 위해서요. 얘를 먼저 강조하려고. 목적어를 맨 앞에 빼는 경우는 특별하게 문장의 변화를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를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말로 배워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뇌를 되게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에서 4번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순서의 변화는 아니고 이게 올드오가 어쨌든 부사절이에요. 지금처럼 문장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데 지금처럼 문장의 앞에 붙여지는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얘가 끝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뒤로 붙는 경우에는 올도우라는 이 친구가 접속사가 기준이 되니까 뒤로 붙었을 때는 찾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게 되면은 좀 뒷문장과의 연결을 하는데 혼돈을 줄 수 있어서 쉼표를 찍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가주어, 진주어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의 안전함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애가 자기 안전함을 아는 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뒷부분. 또한 뭐가 중요하냐? 이게 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allow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O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거든요. allow라는 동사도 아이가 경험을 하는 거야. 뭐를 경험을 해야 되냐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경쟁적인 상황에서 오는 건데 이거 얘네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 거 중요해요. 애들이 안전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경쟁적 상황에서 안정함과 불안정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자신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모든 거를 준비해준 아이들이 취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데 있죠. 너희들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부모님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가지고 오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 거고 영어에서 올도 보통 독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올도란 친구가 나오게 되면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뒤에 거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아이들한테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주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잘 나오는데 못 찾는 거. 이 only라는 표현이 문장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뒤에가 도치의 순서를 쓰게 된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런 can you receive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when이라는 문장의 끝을 우선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신의 의식이라는 게 완전히 어떤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너가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할 때만 지금처럼 갑자기 캔이 의문문도 아닌데 앞에 나왔어요. 이게 캔이 나왔는데 마침표로 끝났잖아. 이게 왜 쓴 거냐면 only라는 친구가 only가 문장의 맨 앞에 쓰여지게 됐을 때 뒤에는 도치의 순서를 쓰게 된다라는 원리고요. 도치라는 거는 의문문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문의 형태. 원래는 you can receive였잖아요. 그래서 can이 앞으로 나온 거죠. 너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whatever gift, lesson or delight that moment has to off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선물, 교훈, 기쁨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고 선생님 아까 whatever라는 거는 복합 관계대명사면 뒤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걸로 끝이 난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완전 똑똑.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앞에 있는 이 앞에 gift, lesson or delight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주어로 놓고 봤을 때 동사가 없는 상황인 거야. 얘는 뭐가 있었어야 돼? is라는 동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동사가 없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장의 끝에 비동사로 남는 경우 아까 분사 구문을 만든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비동사는 의미 자체가 잘 없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장의 끝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게 네가 의식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 네가 놓여진 그 순간에 오롯이 집중을 했을 때만 당신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순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재능이라던가 선물이라던가 교훈이라던가 기쁨을 너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너네도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수업에 집중을 해야 니네가 원하는 구문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되게 행복했어. 자, 삽입입니다. 삽입은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보충 설명의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문장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를 다 이해했으면 얘는 굳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신은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배울 수 있는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학습해요? 중간에 지금 쉼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쉼표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쉼표가 아니에요. 여기 쉼표가 있네. 쉼표가 있는 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문장. 얘도 또한 삽입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좀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그쵸. 얘는 이거에 대한 목적어라기보다는 그래요. 이렇게 봐야 맞는 거네.
원래는 쉼표의 삽입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무엇을 학습할 수 있냐면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의문점을 갖고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도구냐면 텔레스콥, 만원경이라던가 마이크로스콥, 현미경, 텔레란 단어가 들어간 멀리 떨어진, 마이크로는 되게 미세한, 그래서 현미경과 만원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 꾸며주는 친구가 바로 앞에 있는 얘네겠죠. 텔레스콥이라든가 마이크로스콥, 얘네들은 보거나 듣도록 허락해 주는 거야. 훨씬 더 잘, 어떤 것보다도요, 뭐보다도요, 너의 눈과 귀만으로요. 언론이 혼자 쓰였을 때는 뭐뭐만 이란 뜻으로 쓰여지거든요. 너의 귀만으로, 눈만으로 했었을 때보다 더 잘 듣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현미경과 만원경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such as. 보통 명사 뒤에 such as를 쓰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비교급이 있으니 then을 썼잖아요. 비교급 앞에 far라는 친구는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강조의 부사가 되죠. 되겠죠? 그래서 뭐 의문을 갖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현미경과 만원경을 사용을 해서거든요. 근데 현미경과 만원경이라는 거는 네가 육안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끝이 내고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